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부산에서 개최된 한 아세안 그리고 한 메콩 정상회의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2박 3일간의 정상 외교, 성과와 과제 전반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른바 퍼주기 입찰에 정부가 초강수를 둔 건데 이번 결정의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메콩강 유역 5개국 정상들이 첫 정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정상들은 인프라 건설과 정보통신 등 7개 우선 협력 분야를 선정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와 의원직 사퇴를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고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과속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해인이법과 한음이법 등 어린이 교통 안전 강화를 위한 다른 법안들은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장관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전망입니다. 경찰이 청와대 첩보를 받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수사했다는 의혹이 정치권으로 번졌습니다. 김기현 전 시장은 수사 지시의 몸통을 밝히라고 요구했고 청와대는 비위 첩보가 접수되면 절차에 따라 관련 기관에 넘길 뿐이라며 하명 수사는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올해 3분기 출생아 수가 지난해와 비교해 8.3% 줄어든 73,7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역대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도 지난 3분기 0.88로 내려앉았습니다. 네, 한강 메콩강 선언이 채택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메콩강 유역 5개 나라 정상들이 처음으로 정상회의를 열어 미래 협력 방향을 담은 내용입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경험이 이 메콩의 역동성과 손을 잡으면 한강의 기적이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회의장에 도착한 메콩강 유역 5개국 정상을 차례로 맞이합니다. 6정상은 한 아세안 환영 만찬부터 시작해 사흘간 일정을 같이 했습니다. 여러 번 뵈니까 더욱 반갑습니다. 이제 정말 역사적인 제1회 한메콩 정상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메콩 국가들이 연 6% 이상 고성장과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메콩의 역동성이 한국의 경험과 손을 잡으면 한강의 기적이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역설했습니다. 메콩 정상들은 한국의 신남방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밝혔고 미래 협력 방향을 담은 한강 메콩강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한강 메콩강 선언은 경제 협력을 넘어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동반자로 가는 이정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인적 자원과 농촌 개발, 인프라 건설, 정보통신 등 7개 분야에서 우선 우리의 개발 경험을 메콩 국가들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메콩강 유역 국가들의 주요 관심사인 수자원, 산림, 생물자원 개발에서도 협력하고 오는 2021년을 한 메콩 교류의 해로 지정해 문화, 인적 교류를 확대합니다. มีความก้าวหน้าอย่างยิ่งในปัจจุบันนี้แล้วก็หวังว่าจะสำเร็จในอนาคตอันใกล้ต่อไปท่านทั้งหลายครับสุดท้ายนี้ผมขอขอบคุณท่านประธานาธิบดีมูนอีกครั้งหนึ่งสำหรับการเป็นเจ้าภาพ 메콩 정상들은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 구상을 공유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장관급에서 격상된 한메콩 정상회의는 앞으로 매년 열려 한메콩 협력을 더욱 긴밀하게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부산에서 처음 모인 문 대통령과 5개국 정상은 내년에 베트남에서 다시 한자리에 모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네, 이렇게 한강 메콩강 선언까지 담아내면서 2박 3일 동안 부산에서 열린 정상 외교가 모두 폐막됐습니다.
인구 6억 명의 아세안 국가들과 평화와 번영의 동아시아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기로 하고 또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아세안 국가들의 협력도 약속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와 아세안 10개국 정상이 부산에 모였습니다. 2009년부터 5년마다 개최한 세 번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첫날 환영 만찬에서부터 화합과 평화, 미래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다음 날 손을 맞잡은 한아세안 정상들은 대화 수립 30년의 동반자 관계를 평가하고 다가올 30년을 약속했습니다. 다가올 30년, 지금보다 더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 평화를 향해 동행하고 모두를 위해 번영하는 상생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온 신남방 정책의 핵심인 사람과 상생 번영, 평화 공동체라는 미래 청사진을 아세안 국가 정상들의 합의로 지지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ซึ่งสอดคล้องกับวิสัยทัศน์ของอาเซียน 2025 โดยเฉพาะอย่างยิ่งแนวคิดหลักของการเป็นประธานอาเซียนของไทยก็คือร่วมมือร่วมใจก้าวไกลยั่งยืนซึ่งจะช่วยในการสร้างประชาคมอาเซียน 한아세안 교류 확대를 위해 비자 간소화와 항공 자유화를 추진하고 아세안 지역에 대한 우리의 개발 원조를 2022년까지 2배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의 협정문 타결을 환영하고 보호무역 흐름에 대한 반대 뜻을 공동성명에 담았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부산 방문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아세안 정상들은 한반도와 동남아의 평화와 안보가 연결돼 있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아세안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등 아세안 주도 지역 협의체를 활용하여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부산에서 열린 5개 나라 정상들과의 연쇄회담에서는 스마트시티와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우리의 경험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일본 자동차 텃밭인 인도네시아에 현대차가 1조 8천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짓기로 하는 등 생산 거점을 확보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Kakak saya yang mulia Presiden Moon Jae-in, terima kasih atas sambutan yang hangat. 이번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는 이번 정부 들어 개최한 가장 큰 다자회의였습니다. 아세안과의 관계를 주변 4강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신남방 정책을 중간 점검하고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오는데 정치와 경제의 다변화를 위한 노력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부산 백스코에서 YTN 신호입니다. 네, 이번엔 술렁이고 있는 전국 상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새벽 0시를 기점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첨예한 여야 신경전이 시작이 된 건데 설상가상,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전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회로 바로 가보죠. 조은지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것저것 물어볼 게 많은데 먼저 선거법이 부의됐다. 이 얘기는 당장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다음 달 10일까지인 이번 정기국회 안에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선거법은 물론 다음 달 3일 부의되는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을 일괄 처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라디오 방송에서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인 12월 17일 전에는 정치권 전체가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만 수용하면 유연하게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 50%인 연동 비율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당근과 동시에 한국당 빼고 표결할 수 있다는 채찍도 들었습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합의문을 함께 썼던 야3당, 지금은 대한신당까지 총 4개 당과 이른바 4+1 협의체 회의를 열어 한국당을 압박했습니다. 현재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이 지역구 225석에 비례대표 75석인데 이를 어떻게 수정해 표결에 붙일지 의견 교환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군요. 자, 한국당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지난 4월로 돌아가는 겁니까?
네, 한국당 그야말로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제1야당 대표가 목숨 걸고 투쟁 중인데 기어이 부의를 강행하는 건 금수만도 못한 야만의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오전 의원총회에서는 의원직 총사퇴, 또 전원 단식 돌입, 총선 거부 등 강경 대응책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협상을 거부하는 건 아니라면서도 불법으로 이뤄진 패스트트랙을 철회하는 게 협상의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저지를 걸고 단식 중인 황교안 대표 벌써 8일째에 접어들어 건강이 급격히 악화하는 모습입니다. 청와대 사랑채 앞 몽골 텐트에 누워 있는데 의식은 있지만 말을 거의 하지 못하고 감기 증세에 이틀 전부터는 단백뇨 증상까지 보인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라는 주변 권유가 이어지고 있지만 황교안 대표 의지가 워낙 완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대치 상황 속에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사흘 연속 만났습니다. 30분 전부터 비공개 회동 중인데 오늘 선거법에 이어 다음 달 2일과 3일 새해 예산안 또 사법개혁 법안이 잇따라 국회 본회의에 오르는 만큼 운명의 일주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운명의 일주일이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오늘 청와대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검찰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정치권이 또 시끄럽겠어요, 당분간? 네, 이번 의혹 간단히 말하면 경찰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표적 수사했고 수사에 단서가 된 첩보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실이 건넸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청와대가 공권력을 동원해 벌인 희대의 선거 사기 행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신을 꺾고 당선된 송철호 현재 울산시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고 심지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후원 회장이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비위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관련 기관에 넘긴다면서 당연한 절차를 마치 하명 수사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시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총지휘한 황운하 현 대전경찰청장도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청 본청에서 첩보를 하달받았을 뿐 첩보의 원천이 어딘지 생산 경위가 어떤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내년 출마를 준비 중인 황 청장은 공천을 대가로 김기현 전 시장을 수사했다는 의혹 역시 소설이고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국당이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낸 상황에서 검찰 수사와 맞물려 논란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9살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을 뿐 실제 시행까지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가결이라는 관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국회는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찾아와서 법안의 처리를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법안을 논의할 회의를 열어달라며 의원 앞에 무릎을 꿇은 부모도 있었는데요. 국회가 회의 열어서 법안 논의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또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인데 부모들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 민식이 부모가 대통령에게 호소한 뒤 민식이법의 논의는 급물살을 타서 그나마 여기까지 왔는데 사고로 숨진 아이의 이름을 딴 법안은 민식이법 외에도 4가지가 더 있습니다. 경사진 주차장에 안전장치를 마련해달라는 하준이법, 그리고 어린이 응급조치 의무화를 강조한 혜인이법, 통학 차량에 CCTV를 설치해달라는 한음이법, 어린이가 타는 모든 차량의 관리를 강화해달라는 태호 유찬이법,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들이 길게는 3년 넘게 발이 묶여 있습니다. 현재 각 상임위나 법사위 단계에 계류 중인데 아쉬운 건 정당별로 양보가 어렵거나 복잡한 법안이 아니라서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금방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1일 날 심사하는 과정을 지켜보니까 정말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의지만 주셔도 10분도 안 걸리는 그 짧은 시간인데 그게 그렇게 어렵다고 저희는 정말 3년 3개월을 기다렸어요. 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법안 논의를 위한 회의 날짜 잡기조차 쉽지 않다는 겁니다. 또 어렵사리 회의를 잡아도 다른 법안들에 밀려버리기 일쑤인데요. 특히 일 안 하기로 악명 높은 20대 국회의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연말되고 정기국회 마지막 한 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밀려있던 법안들이 이제 쫙 다 올라오는 겁니다. 그럴 때 각 당에 관심 법안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 당이 꼭 주요하게 이거는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관심 법안들, 각 당의 이해관계가 걸린 법안들의 후순위로 쫙 밀린 거예요. 네, 꽉 막힌 국회는 특히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첨예한 갈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말 신속 처리 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때부터 예견됐던 상황이지만 역시나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는 문제가 걸림돌인데요. 각 당의 이해관계가 걸린 부분에 쏟는 에너지와 열정의 일부만이라도 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 법안 처리에 보여주면 어떨까 싶은데요.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는 다음 달 10일이면 끝납니다. 물론 여야 합의가 있으면 내년 2월에 임시국회를 열 수도 있지만 총선을 불과 2달 앞둔 상황에서 제대로 논의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결국 남은 시간이 정말 얼마 없다는 건데 만약 이번 국회 때 통과가 안 되면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들은 자동으로 폐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런 최악의 가정이 기후에 그치길 바라지만 마냥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행안위를 통과한 민식이법과 국토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하준위법 외에 나머지 3개 법안을 논의할 회의가 내일 열릴 수 있을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모레 본회의 표결에 올리려면 그 전에 반드시 행안위와 법사위까지 통과를 해야 합니다. 항상 사고가 나면 이런저런 법안들이 발의는 많이 되는데 실제로 국회를 통과했다는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듣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여론이 쏠릴 때만 반짝 관심을 보이다가 이내 무성의해지는 의원들의 자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일 안 하는 국회를 감시하고 채찍질하는 국민과 언론의 역할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어린이 안전 법안의 통과까지 모두 함께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됩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하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윤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찰 무마 부탁하신 윗선이 누굽니까? 받으신 금품 대가성 없다고 했는데 입장 그대로입니까? 조선 장관보다 윗선 있습니까? 유 전 부시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에서 근무하던 2016년부터 금융업체로부터 자녀 유학비와 골프채 등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고 동생 취업을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 대가로 해당 업체가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받도록 하는 등 편의를 봐준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취임한 후에도 수백만 원대 금품을 받은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에 대해 유 전 부시장은 금품의 대가성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유 전 부시장 개인 비위를 넘어 지난 2017년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이후 영전을 거듭한 배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최근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 등 당시 감찰 라인을 불러 이른바 윗선의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는지 캐물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국 전 민정수석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 전 수석은 지난해 국회에서 당시 유 전 부시장 비위 첩보의 근거가 부족했다며 감찰 무마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첩보를 조사를 한 결과 그 비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은 가운데 유 전 부시장의 신병 확보 여부가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 측이 정경심 교수에게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억대 돈을 준 것은 횡령이 아니라 이자를 지급한 것이라면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세 번째 공판 준비기일에서 코링크 P가 정 교수의 동생 명의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수수료 명목으로 1억 5천여만 원을 지급했다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 교수가 유상증자 형태로 회사에 투자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이 되고 허위 계약을 가장해 이자 명목의 자금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횡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광화문 일대에서 불법 천막을 치고 오랜 기간 농성을 하던 우리공화당. 최근에 여의도 국회 부근으로 무대를 옮겼습니다. 걸을 수 있는 공간이 반씩 줄어들자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관할 영등포구청이 강제 철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공원에 파란색 천막 수십 개가 들어섰습니다.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현수막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광화문 일대에서 천막 농성을 벌였던 우리공화당이 기습적으로 장소를 옮긴 겁니다. 공원을 관리하는 영등포구청은 곧바로 자진 철거를 촉구했습니다. 불법 천막이 설치된 여의도의 한 공원입니다. 시민들이 다니는 보도 위에 있는 이 천막에는 이렇게 개고장도 붙어 있습니다. 걸을 수 있는 공간이 절반이나 줄어든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좀 천막 때문에 사람들이 특히 출퇴근길에 왔다 갔다 하면서 부딪히는 일이 좀 발생하더라고요. 그게 좀 불편합니다. 현행법상 천막 설치는 관할구청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은 천막은 일정 기간 경고한 뒤 강제로 철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공화당은 서울시와 중구청의 잇따른 경고를 무시하고 광화문 일대에서 7달이나 버텼습니다. 두 차례 행정대집행 과정에선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부상자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법안 처리 여부가 결정되는 다음 달 3일 전까진 철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거는 정당 활동이고 정당은 이러한 헌법적 가치에 의한 정당 활동이다.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영등포구청은 행정대집행에 나설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성수가 범행을 인정하고 속죄하고 있지만 범행의 동기와 결과, 유족의 아픔 등을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일반인들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약 북한과 전쟁이 있었다면 1억 명이 사망했을 수도 있다고 여겼다고 합니다. 미국의 전기 작가가 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한미 동맹과 방위비 분담금에 관련된 언급도 있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26일 출간된 미국의 전기 작가 더그 웨드가 쓴 트럼프의 백악관 안에서란 책입니다. 이 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전쟁을 한다면 최대 1억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집권 초기 북한에 초강경 수사를 쏟아낸 것은 그만큼 북핵 위기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이후 대화 국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전쟁 종전을 분명한 목표로 제시하는 친서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등 동맹들에 대해 강경하고 계산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미국이 한국에 4만 명의 군인을 상시 주둔시키고 있으면서도 한국 방어에 한 해 45억 달러를 쓰는데 정말 많은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대폭 증액 압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미국 주요 언론과 조야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각 26일 미군 병력 철수 협박은 동맹들이 자체 방위력 개발에 착수하도록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는 핵무장론 제기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지한파 미국 언론인과 미 행정부 전직 관리도 어마어마한 방위비 인상 요구가 동맹 영토에서 대규모 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촉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금강산 관광에 활용됐던 북한 장전항에 최근 북한 군함이 자주 출몰하고 있어서 정부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위성 사진 등을 보면 이 장전항에는 예전에 없던 부두 시설물과 건물이 새로 들어섰고 금강산 관광 이후 원산 등으로 이동 배치됐던 군함들의 출몰 횟수도 과거보다 빈번해졌습니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해 장전항은 민군 복합항으로서의 기능을 계속해왔다며 관련 동향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각종 자격시험 도중에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시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거라며 시험 주관 기관들은 운영 방법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현재 변호사 시험 응시생들은 시험 도중에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며 2시간을 초과하는 과목에 한해서 일부 화장실 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출생아 수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합계 출산율 역시 0.88명으로 추락했습니다. 통계청의 인구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해 3분기 간신히 8만 명 선을 유지했던 출생아 수는 올해 3분기 8.3% 감소한 7만 3,7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 역시 지난해 3분기보다 0.08명 감소한 0.88명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뜻하는 말이죠. 이른바 워라밸 문화가 자리 잡은 데다가 남은 연차를 소진하기 위해서 겨울에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위메프 투어는 다음 달인 12월에 출발하는 해외 항공권 예약이 지난해보다 2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는 베트남 다낭으로 전체 해외 항공권 예약의 9.5%를 차지했으며 괌과 필리핀 세부, 태국 방콕 순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에 일본 불매운동 영향으로 일본 여행객은 급감을 했는데 지난해 12월 인기 순위 1위였던 오사카는 올해 예약자 수가 86%나 감소했고 일본 도시는 모두 인기 순위 10위권 밖으로 밀렸습니다. 이로써 이 부산에서 개최된 한 아세안 또 한 메콩 정상회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지난 2박 3일간의 정상외교 성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사실 그저께 이제 환영 만찬 앞두고 왕선택 그렇죠. 기자와 함께 또 현장 화면 설명하면서 그때도 좀 개념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끝났으니까 다시 한번 성과를 짚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어떻습니까? 그때도 설명해 주셨는데 문재인 정부가 공들여왔던 신남방 정책의 어떤 중간 결산 성격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성과를 좀 짚어볼까요? 그렇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보면 신남방 정책을 중간 결산하는 의미가 있고 예. 또 한 아세안 간의 관계를 생각하면 30년을 간의 관계를 기념하고 또 앞으로 30년을 또 조망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잔치를 한 겁니다. 이게 큰 잔치를 한 거라서 이럴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건 사고가 나지 않아야 됩니다. 차질이 빚어지면 안 됩니다. 예. 네. 그러지 않고 예정했던 대로 기대했던 대로 일정이 진행이 되면 그 자체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한 아세안 정상회담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3번째로 하는 것이고요. 지금 특별 정상회의거든요. 예. 특별 정상회의는 아세안에서 대화 상대국에 대해서 뭐 1번이나 2번 정도밖에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우리를 이거를 3번이나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거 자체가 이번 행사 자체에 기본적으로 성공이라는 것을 이제 안고 가는 건데 다만 차질이 빚어지면 안 됐었는데 지금까지 결과를 본다면 비교적 무난하게 행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네. 성공적이고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의 큰 주제 한 아세안 30년을 이제 뭐 회고하고 또 신남방 정책을 중간 결산한다는 의미에는 굉장히 기억에 남는 그런 잔치가 됐다. 뭐 반환점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부대 행사도 사실 한 40개, 50개가 동시에 네. 또는 이제 앞으로도 열릴 게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성황리에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잘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높이 평가할 수 있고요. 뭐 경제 분야도 있었고 문화 분야도 있었는데 아주 왕 다양합니다. 기자께서는 어느 대목을 좀 눈여겨보셨어요? 제가 현장에 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K-팝, K-뷰티 또 K-푸드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아세안에서 한류와 관련해서 높이 평가되고 있는 부분들이 시의적절하게 기획이 됐다라고 하는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큰 행사를 할 때마다 가장 큰 문제가 이제 큰 차질이라고 하는 중에서 경호 경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시민의 불편에 따른 이제 시민의 불만 누적입니다. 예. 이런 부분이 이제 일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통 통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네. 부산 시민들이 아마 뭐 모르긴 몰라도 이제 굉장히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불만들을 시민들이 최소한으로 이렇게 좀 참고 인내하면서 협조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싶고 그런 차원에서 경찰이 노력을 많이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만 이제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참가를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것이 있었는데 참가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생각이 없었으면은 굉장히 실망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초반에 너무 있었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실망감이 커서 어떻게 보면 기획 차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문 가능성을 너무 띄운 것은 오판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고요. 네. 물리적인 어쩔 수 없는 이유였지만 한 훈센 캄보디아 총리가 참석하지 않아서 이제 10개국 정상이 참여한 게 아니라 결국 9개국 정상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행사를 할 때 이 정도 큰 행사는 미디어와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전에. 네. 그래서 행사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미디어, 특히 방송사와 굉장히 긴밀하게 사전에 협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행사가 많았는데 일정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방송사나 언론사에서 미리 알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제 처리가 안 되는 거죠. 조율이 잘 안 됐다는 말씀이시군요. 미리 준비가 잘 안 이제 사전에 설명을 해야 되는데 기자들은 이렇게 엄청나게 큰 행사가 열리면 보도 자료가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중요한 뉴스가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져 나오면 처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고 조율을 했어야 되는데 그 점이 잘 안 돼서 좋은 행사 일정이 많았는데 반영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총평, 비교적 무난하게 진행되시는 뭐 아쉬운 점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있었던 이제 한 메콩 정상회의도 좀 내용을 짚어보죠. 네. 이게 아세안에 포함되는 메콩강 유역 5개 나라인데 이걸 맞습니다. 왜 특별히 또 따로 정상회의를 했고 이번에 이 회의의 의미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그 부분은 사실 아세안 맥락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세안이 10개 나라로 되어 있지만 아세안 10개 나라 중에서 사실 20년, 30년 동안 초반에 행동을 했던 것은 6개 나라고 나중에 4개 나라는 90년대 중반 이후에 그냥 후발로 이제 추가된 겁니다. 예. 이 나라들이 바로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했다가 하면서 아세안과 적대하던 나라들입니다. 네. 그게 바로 이제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죠. 예. 이 나라들이 이제 나중에 아세안과 싸우다가 아세안의 멤버가 됐기 때문에 이 아세안의 멤버지만 이질감이 많아요. 또 경제력의 격차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 네 나라는 사회주의를 하다가 지금 자본주의 양식을 받아들이면서 사회 혼란도 있습니다. 네. 이런 차원에서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아세안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소규모 지역 분과 회의를 열어서 이 네 나라의 특징에 맞는 그런 걸 하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사실 10여 년 전부터 메콩강 유역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는 별도로 항상 운영해 왔습니다. 예. 그래서 2009년, 2010년, 2011년 그 사이에 그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2011년부터 메콩 국가 이제 4개 나라와 이제 태국은 별도입니다. 네. 태국은 사실은 뭐 후발 개도국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선발 개도국이라고 봐야 되고 원년 멤버고요. 예. 이제 태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나라와는 사실은 우리나라도 2011년부터 메콩강 유역 국가 협력해서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랬다가 이번에 이제 정상회의로 격상이 격상을 됐군요. 했는데 이것은 기존에 이제 다른 나라도 메콩강 유역 협력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더 의지를 더 높여서 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쪽 국가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겠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한강의 기적이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어지길이라는 그렇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좀 떼어서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만은 메콩강 나라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와 또 우리가 그 나라들을 바라볼 때 어떤 좀 매력들이 있는 겁니까? 우리가 볼 때는 사실은 이제 이 나라들이 사회주의권에 있었기 때문에 북한하고 오랫동안 이제 친교가 있었고 지금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즉 우리의 가장 큰 외교 과제는 결국 남북 간의 평화를 촉진하고 평화 체제를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통일로 가는 예. 그래서 전쟁의 위협이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게 우리나라의 궁극적인 목표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 4개 나라들이 좀 도와줄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다른 나라는 사실은 북한과 외교적으로 고립이 된 상태가 오래됐기 때문에 북한과의 이제 의사소통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4나라는 의사소통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협력자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에게도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고 예. 또 하나는 그쪽 나라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식민지의 고통을 같이 겪고 그로 인한 내부
이제 혼란이 심각한 혼란을 겪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똑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고통을 겪고 새마을 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고통을 겪고 이제 선진국이 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 나라들과 같이 공유를 한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대로 좋고 그쪽 나라들은 이제 성공한 모델을 또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배울 수가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도움이 되니까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한반도 상황을 바라보는 시점도 뭐 다른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과는 좀 다르겠네요. 매우 다르죠.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쪽 나라들도 중국 예전부터 특히 한나라 때부터 인도 차이나 반도에 진출을 해서 그쪽 나라들을 이제 통제를 하고 예를 들어 베트남 같은 나라는 중국 왕조에 의해서 1000년 이상 이제 복속이 돼 있는 속국이 돼 있는 그런 상태였던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나라들도 중국과의 관계에서 불쾌한 과거사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일본은 아시다시피 뭐 제국주의 시대 일제가 인도차이나 반도에 들어가서 못된 짓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본과의 어떤 불쾌한 기억도 있고 중국과도 그런 게 있는데 한국은 그게 없고 오히려 식민지 경험이 아니라 오히려 식민지의 고통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협력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쪽 나라도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한 부분이 있죠. 그 이번에 아세안하고 이렇게 정상회의를 하는 게 이제 보통 우리가 주변 4개 국가와 좀 외교를 좀 중심적으로 했었는데 그렇죠. 이걸 좀 외교를 다변화하는 의미가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이제 주변 4개 나라가 이제 뭐 미, 중, 일, 러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제 지정학적으로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이제 주변 국가들인데 이 나라들은 우리 생존권과 발전권에 지금까지 뭐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나라들과 우리가 외교를 해왔는데 사실 알게 모르게 이제 EU라든가 아세안이라든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근데 그러한 나라들과 이제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도 중요하지 않은 걸로 계속해서 이제 치부를 해왔던 거죠. 아세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광하는 대상지 1등, 그 다음에 교역 대상 2등, 우리나라가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 3등. 이 정도가 됐으면 이미 뭐 4강 아니라 뭐 3강 안에도 들어와도 마땅한 그 정도의 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이제 외교하면은 이제 4강이라는 이제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주변 4강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는 문제가 있어서 좀 고쳐야 된다. 주변 4강이라는 말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5강, 6강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어떤 이런 프레임, 이제 미디어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인식 속에서 중요한 것을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이런 잘못된 인식을 좀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4강이라고 하면은 이 4나라가 중요하고 4나라가 아닌 나라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인식이 전제가 돼 있는 거죠. 근데 심지어 아세안과의 관계를 주변 4강 수준으로 격상시키겠다는 말은 영원히 아세안은 잘 돼도 5등인 거죠. 이렇게 되면은 영원히 주변 4강의 수준으로 못 올라가는 거죠. 논리적으로 이거는 이미지 프레이밍에 확실히 걸리는 겁니다. 이것을 프레임을 끊어내려면 4강이라는 말을 없애는 게 제가 볼 때는 필요하고요. 꼭 써야 된다면 5강이나 6강이라는 말을 넣어서 아세안과 EU를 넣는 게 필요하고 이제 그런 이제 뭐 5강, 6강 이런 식의 말이 좀 이상하면 뭐 저는 주변 4국도 좋고 인접 4국도 좋고 뭐 근린 4국도 좋고 이렇게 되면은 아세안이나 EU와의 외교 관계를 낮춰볼 필요가 없어요. 인식이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용어 사용으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좀 오해가 있고 또 그런 게 좀 있어요. 예전에 균형자론 가지고 굉장히 고생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 4강이라는 말 때문에 오히려 아세안 외교에 좀 장애물이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금 왕 기자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외교적인 시각을 한번 바꿔보는 계기도 한번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앞서 지금 아세안 국가들과 우리나라 간의 어떤 역사적으로 정서적 공감대도 있고 또 뭐 K푸드, 또 K팝 같은 어떤 문화에 대한 호감도는 앞으로 아세안 나라들과 협력해서 지렛대가 될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걸림돌이 될까요? 끝으로. 지금 사실은 아세안 전반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이제 메콩강 유역 국가들과의 협조 관계에서 좀 생각해 볼 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아세안이라고 하는 나라, 이게 이제 10개 나라의 국가 연합체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10개 나라가 다 특징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게 특징이 너무나 달라가지고 그래서 이 나라들이 서로가
이제 합의를 보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은 계속 끌고 나가야 되고 그래서 만장일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결정이 잘 안 됩니다. 이게 조직 이제 다른 나라와의 협력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런 점에 좀 염두를 둘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아세안 중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영어로는 이제 아세안 센트럴리티, 이제 아세안 중심성. 아세안 국가들이 언제나 중심이 돼야 된다. 주인이 돼야 되고, 뭐 미국이든 중국이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이런 큰 나라들은 아무리 커도 손님이다. 결정은 아세안이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아세안이 출범할 때가 1967년이에요. 이제 작은 나라들이 모여서 강대국들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그래도 좀 자존감을 지키면서 살아보겠다는 취지를 만든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강대국에 휘둘리지 않는 것을 제일 중요시합니다. 그런 전통이 지금도 나와서 아세안 중심성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큰 나라들을 계속 손님으로 놓다 보니까 장소와 시간을 이제 아세안이 결정이 되니까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이 진행이 되고 중국이 빠진 상태에서 일이 되고 그러면은 뭐 결정해 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군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비효율적인 것이 있고 일부 국가는 또 이 이제 체제 전환, 이제 사회주의 국가 경험 또 저개발 국가에서 이제 변환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부정부패가 있습니다. 부정부패가 있으면 외부에서 아무리 도와줘도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이 안 되고 국가 발전으로 연결이 안 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까지 사실은 10년, 15년 이상 이제 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안 되는가라는 이제 질문이 있고 그러한 질문 속에서 우리나라의 지원 프로그램도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좀 해봐야 되고 뭐 또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아세안과 메콩강 유역에 대한 국제사회 개발협력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강대국 간에는 어떻게 보면 유행입니다. 경쟁이 지금 빚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중국은 1대1로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메콩강 유역은 중국도 메콩강 유역입니다. 메콩강의 상류가 중국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미 이제 굉장한 협력을 하고 있고요. 미국, 일본도 2009년부터 굉장히 깊숙하게 하고 있고 미국은 최근에 인도 태평양 전략 때문에 메콩강 유역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전략을 잘못 폈다가는 어떻게 하다 보면 중국, 미국 사이에서 굉장히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전략 차원에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이제 협력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그동안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프리카 말리에서 프랑스 군인 13명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원들을 추격하는 작전 도중에 헬기가 공중 충돌하면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네, 13명이란 숫자는 프랑스군의 작전 중 전사 규모로는 1983년 이후 최대입니다. 박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프리카 말리에서 작전 중이던 프랑스 군 헬기 간의 충돌 사고가 발생한 건 현지 시간으로 지난 25일 밤입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원들을 추격하기 위한 지상 병력을 증파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합참은 공격용 헬기와 군소성 헬기가 어둠 속에서 낮은 고도로 선회 비행하던 중 공중에서 서로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두 헬기에 타고 있던 프랑스군 장병 13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Ils ont appelé en renfort un appui aérien. Dans des conditions opérationnelles extrêmes, dans une nuit noire, où les hélicoptères volaient tout feu éteint. 이번 전사 규모는 1983년 레바논 전쟁 도중 베이루트에서 폭탄 테러로 프랑스 공수부대원 58명이 숨진 이후 최대입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애도 성명을 내고 숨진 장병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는 말리를 비롯한 사하라 사막 이남 사헬 지대를 유럽 유입 테러리스트들의 온상으로 보고 2013년부터 병력을 보내 독자적인 대테러전을 벌여왔습니다. 사헬 지대는 알카에다와 IS 등 이슬람 테러 조직들이 끊임없이 세력 확장에 나서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홍콩 이공대 측이 어제 대학 내부를 수색한 결과 시위 참가자 1명만 발견했다고 밝힌 가운데 다른 시위 참가자가 추가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콩 이공대 측은 어제 대학 관계자와 구급요원 등 수십 명이 대학 건물 내부를 수색한 결과 학생회관에서 탈진 상태의 18살 여성 1명밖에 발견하지 못했으며 다른 시위 참가자는 대부분 대학을 떠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AFP-통신은 그러나 여전히 숨어있는 시위대가 남아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주말에 치러진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친중 여권이 참패한 것과 관련해 중국 정부도 놀랐으며 향후 홍콩에 대한 중국의 전략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홍콩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중국 정부의 한 관리도 중앙정부가 이번 선거 결과에 놀랐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특히 범민주 진영이 선거 압승으로 행정장관 선거인단 가운데 117석을 차지하면서 다른 세력과 연합을 통해 행정장관 선거에 나선다면 중국 정부의 걱정거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알바니아에선 1926년 이후 93년 만에 가장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20여 명이 숨지고 600명이 넘게 다치는 등 강진의 참상이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을 전체가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어디 한 곳 성 한 대가 없습니다. 낙엽처럼 쓰러진 건물의 잔해더미 속에서 생존자를 찾아 나섭니다. 규모 6.4의 강진이 알바니아 서부를 강타해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간이 한밤중이어서 대응을 더욱 어렵게 했습니다. 여기에 여러 차례의 여진이 계속돼 초기 구조 작업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에디 라마 알바니아 총리는 피해 지역을 찾아 현장 상황을 직접 지휘했습니다. 그리스 등 이웃 국가들은 구조대를 파견했고 미국과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도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진앙지에서 30km 떨어진 수도 티라나에는 우리 교민 8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피해는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미국에서 대이동이 벌어지는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겨울 폭풍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 국립기상청은 서부 지역에 최대 시속 119km, 1등급 허리케인에 맞먹는 위력을 가진 역대 최대급 겨울 폭풍이 접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부터 중부 미시간주까지 곳곳에 기상주의보와 경보가 내려지면서 2천만 명이 영향권에 들었고 도로교통과 항공편 운항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연휴 교통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 최대 이슈로 꼽혔던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이 입찰 무효로 시장에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 배경과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김규정 부동산 연구위원 전화로 통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부가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이번 사업을 특히 이번 사업에서 어떤 위법 사항을 정부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까? 네, 건설 시공사들이 입찰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여러 제안서의 내용들이 현행 법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고요. 그 내용 자체가 정부의 집값 안정 정책에 반한다라고 보고 시장을 교란시키고 이제 가격 불안을 좀 이제 자극한다라는 취지로 발표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실상 관행적으로 진행돼 왔던 조합 사업비나 이주비 등의 무이자 지원, 무상 네. 지원 같은 부분들, 그리고 요번에 특히 이슈가 됐었던 분양가 보장이나 임대주택 뭐 통매각 같은 이제 약정된 사항들이 도시정비법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보고 적발한 것이죠. 그럼 이 가운데서 정부가 가장 좀 주목하는 부분은 분양가 관련 부분인가요? 그 부분도 이제 지적이 됐지만 네. 대표적으로는 이제 각종 무이자 지원, 무상 시공 사업비 지원 같은 것들이 실제 시공과 상관없는 재상상의 이익을 조합원이나 조합 임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도시정비법에서 조합 대상으로 금품이나 향응, 재산상의 이익 같은 걸 제공하는 내용들을 다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조합 사업비나 아니면 이주비 같은 걸 무이자로 지원하는 부분들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법을 위반했다라고 보는 것이고 네. 사실상 이런 내용들이 과거에도 있었죠. 그래서 관행적으로 진행되어 왔었던 사항인데 이번 조치는 사실상 정부가 이러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이런 관행적인 것들을 다 이제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지적할 정도로 시장 안정에 대한 의지가 강력하다라는 내용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과거에도 이렇게 점검반을 꾸려서 철퇴를 내린 경우가 언제 있었나요?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017년에 네. 반포 1단지의 재건축 수주전이 굉장히 과열되면서 이러한 재산상의 이익 제공에 관련된 법적 금지, 그거에 따른 시공사 선정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것들이 처음 도시정비법의 법으로 이제 신설이 됐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합동 점검반을 꾸려서 실사를 하고 실제로 법을 위반했다라고 해서 이제 뭐 검찰 조사까지 의뢰하고 실제로 이제 조정 명령을 내린 건 사실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데 결국 이렇게 시공사들이 공사 따내려고 과도하게 돈이나 이렇게 비용을 지출하면서 수주전을 펼쳐왔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뭐 법을 위반한 건 당연히 문제가 될 것이고요. 가장 피해를 보는 건 뭐 조합원이 될 수도 있고 누가 좀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까?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과열 경쟁에서 늘어나는 사업 비용이 결국에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게 이제 집값 불안을 조장하거나 시장 불안으로 연결돼서 일반적인 실수요자들에게 이제 피해가 돌아간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뭐 세부적으로는 이러한 조치들 과정에서 일련의 뭔가 법적 공방이라던가 사업 진행이 지체될 경우에는 조합 자체도 피해를 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당장에 이런 무상 지원들이 조합들에게 이제 이해관계상 도움이 되는 조치였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혹은 뭐 시공사 선정이 취소된다는 등의 이런 조치들이 만약에 이어질 경우에는 조합들 측에서도 이제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제 무산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모두에게 피해가 가는 내용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이례적으로 이제 법 개정 이후에 이런 조항들을 가지고 사실상 처음으로 이제 시장 명령을 내린 것이고 좀 강력하게 이제 검찰 조사 의뢰까지 이게가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황이 좀 간단치 않다 보니 조합원들도 지금 말을 아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내일 마침 합동 설명회는 예정대로 진행을 할 거라고 들었거든요. 이 자리에서 조합원들은 좀 어떤 식으로 입장을 정리해 나갈까요? 물론 뭐 위원님께서 다 전망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네, 일단 현재까지 조합 측에서 흘러나온 얘기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합이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일단 금일 27일 오전에 긴급 이사회를 열어서 위반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조정을 해서 입찰 진행을 계속하는 부분으로 결정이 됐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왔고요. 이 내용들에 따라서 이제 전체적인 대의원 의결이나 이런 걸 거쳐서 최종 결정이 되는 수순으로 간다고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28일 예정돼 있던 건설사들의 이제 설명회 자체는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최대한 사업이 지체되거나 무산되는 일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반 이제 조정 명령을 받은 부분들을 다 제외하고 수정을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건설사 측에서는 아예 이런 내용들을 좀
이제 유의하다 보니 네. 아예 새롭게 이제 제안서 같은 거를 정리해서 재입찰을 하는 쪽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내일 설명회에서 조합원들과 이제 건설사들의 얘기를 좀 많이 마저 들어봐야 이후에 진행 상황의 가닥이 정확하게 잡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사업 무산만은 막는 게 좀 더 시급해 보이고 그렇다 보니 다시 좀 정부가 지적한 위법 사항들을 조정을 하는 쪽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네. 건설사도 마찬가지고요. 건설사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좀 조정을 하는 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손댈 부분이 좀 많고 하다 보니까 아예 이제 재입찰을 하는 쪽으로 얘기나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확한 결정은 네. 이제 뭐 설명이나 이런 걸 거쳐서 확정될 거라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결정 이후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상당 시간 걸릴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고 그렇다 보면 지금 어떤 입찰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고요. 정부가 밝힌 의지대로 이번 사안이 흘러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이번 한남 3구역 처분 결과에 따라 어떤 시공사의 수주권 관행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개선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개선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원되었던 이런 내용들이 네. 처음으로 지적을 받고 시정되는 상황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니만큼 이후에는 건설사들이 아무래도 수주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도 최대한 합법적으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례가 마련된 걸로 보여지고요. 네. 긍정적인 면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시장 교란을 막고 좀 정상적인 수주나 뭐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좋은 이제 이벤트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이제 다만 이 사건 자체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검찰 수사라던가 법원 판결 이런 것까지 시간이 많이 있고 중간에 여러 가지 또 분쟁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이런 정비 사업들의 이제 뭐 사업 진행 지연이라던가 이런 이슈로 번질 가능성도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네. 아무튼 서울시는 일단은 조합에서 권고안을 안 따르면 조합도 검찰에 수사 의뢰하겠다라는 방침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조합에서 좀 어떻게 좀 의견을 모으고 나갈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규정 부동산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미국 측에 내년 4월 총선 전에 북미 정상회담을 열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말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지난 20일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자신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에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리나라 총선이 있는 내년 4월 전후로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이런 요청에 대해 비건 대표가 미국도 내년 4월에 한국에 총선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언급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7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우리나라를 찾았을 때에도 같은 취지의 요청을 했다고 소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원총회에 참석한 한국당 관계자는 황교안 대표가 단식에 돌입한 당일 나 원내대표가 방미하면서 제기된 당내 비판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성과를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자신의 방미 성과를 내세우기 위해서 한 발언으로 보이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미 간 회담을 선거를 위해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 민간 상선 한 척이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이남으로 넘어와서 우리 군이 퇴거 조치에 나섰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아침 6시 40분쯤 백령도 서북해상에서 미상의 선박 한 척이 NLL 이남으로 넘어왔고 낮 12시 반쯤 소청도 남방해상에서 북한 민간 상선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우리 군이 경고통신과 경고사격 등을 실시하며 퇴거 조치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북측의 위협 행위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참은 이 북한 상선이 기상 불량과 선박 기관 고장 등으로 떠내려온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재는 아주 느린 속도지만 자력으로 서쪽 먼 바다로 벗어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해 수백만 명이 다녀가는 우리나라 제1호 국가정원 순천만 정원에서 김장 나눔 대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각 기관과 단체마다 따로 하던 김장 나눔 행사를 함께 했더니 돈과 시간이 오히려 덜 들었습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푸른 잔디가 펼쳐졌던 너른 마당이
붉은 물결로 뒤덮였습니다. 대한민국 생태 수도 순천의 대표 관광지가 거대한 김장터로 변신한 겁니다. 이미 절인 배추에 맛깔스럽게 버무린 양념을 정성스럽게 채워 넣습니다. 고사리 손의 초등학생 등 자원봉사자만 2,600명이 나섰습니다. 불이웃 분들한테 기부가 되는 거라서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뿌듯하고 이제 제가 먹는 건 아니지만 저희 가족들이 먹는 거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담고 있습니다. 팔과 허리가 아플 법도 하지만 흐뭇한 봉사에 웃음꽃이 절로 피어납니다. 언제 다 하나 싶었는데 불과 1시간 만에 40톤에 달하는 김장김치가 뚝딱 완성됐습니다. 김장봉사는 여러 군데 많이 다녀봤는데 이렇게 거대하고 방대한 것은 처음 봤어요. 적으나마 이렇게 김장으로 나눔을 실천한다는 게 좀 마음이 뿌듯하고. 가족을 위하는 것처럼 준비한 김장은 어려운 이웃 7,000명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동안 기관과 단체, 교계가 따로 하던 것을 한자리에서 함께하니 나눔을 실천하는 한마당 축제가 됐습니다. 이 김장을 나누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행사를 계기로 우리 순천 시민 사이에 배려와 나눔의 문화가 더욱더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지역에서 나는 절인 배추와 양념을 한꺼번에 사들여 재료비는 줄었고 농가 소득을 높이는 데도 한몫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이가탄 뭐가 다를까요? 성분부터 다릅니다. 효과도 다르죠. 국제학술지에 게재되었다는 점이 다르죠. 그래서 잇몸병엔 역시 이가탄. 약국에서만 판매하는 의약품입니다. 아시죠? 이가탄. 1588 39,000원부터 배칠수의 39,000 꽃배달 3단 화한 39,000 배칠수의 39,000 1588 39,000 1588 39,000 배칠수의 꽃배달. 콘덴싱이 뭐야? 콘덴싱! 미세먼지를 줄여서 지구를 지켜주는 보일러. 근데 왜? 엄마가 콘덴싱으로 바꿀 거래. 엄마 만든 대로? 아니 그런 법이 어딨어. 그런 법 있거든. 경동나비엔이 시작한 콘덴싱. 이제 우리 모두의 콘덴싱이 되었습니다. 국가대표 콘덴싱. 경동나비엔. 오 진짜네. 문재인 대통령과 메콩강 위협 5개국 정상들이 첫 정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정상들은 인프라 건설과 정보통신 등 7개 우선 협력 분야를 선정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도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해 한국과 일본 기업 및 국민이 참여하는 재단 설립을 추진합니다. 피해자 단체는 일본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흐리는 방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와 의원직 사퇴를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고 민주당은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과속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해인이법, 한음이법 등 어린이 교통 안전 강화를 위한 다른 법안들은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교육부가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시키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외고 교장단과 학부모회는 일방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면서 법정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장관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전망입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주 방위비 분담금 협상차 미국에 갔을 때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등에게 내년 4월 총선 전에 북미 정상회담을 피해달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나 원내대표는 미국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화답을 했다면서 성과를 강조했지만 제1야당 원내대표가 미국에 가서 이같이 말한 것이 적절한가를 두고 논란이고 있습니다. 국회부터 가봐야겠습니다. 조은지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YTN 단독 취재 내용인데 어디서 확인된 겁니까?
네, 오늘 오전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했던 발언인데 YTN이 복수의 참석 의원에게 확인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총회가 비공개로 전환된 이후 지난 20일 방미 기간 중에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를 만나 내년 4월 전에 북미 정상회담을 열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아무래도 내년 총선에 이른바 북풍이 영향을 끼칠까 봐 우려해서 그런 것 같다고 복수의 의원은 짐작해서 설명했는데요. 나 원내대표는 비건 대표가 미국도 내년 4월 한국 총선을 알고 있다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도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방한했을 때도 이와 비슷한 요청을 했던 사실이 추가로 취재됐습니다. 한국당 의원 가운데 한 의원은 아무래도 황교안 대표가 단식에 돌입한 당일 미국으로 떠나면서 제기된 당내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방미 성과를 과시한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의원도 원내대표 임기 종료 또 패스트트랙 협상 등 당내의 복잡한 정치 상황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이해했다면서 그래도 제1야당 원내대표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미 간 회담을 선거를 위해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게 과연 적절한지는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조은지 기자. 사실 오늘 의원총회 이 선거법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그런 말이 나온 거군요. 자, 당장 이 선거법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한국당을 빼고 표결로 강행을 할까요? 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일단 표면적으로는 합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라디오 방송에서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인 12월 17일 전에는 정치권 전체가 합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인만 수용하면 유연하게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고도 했는데 현재 50%인 연동 비율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당근과 동시에 한국당 빼고 표결할 수 있다는 채찍도 함께 들었습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합의문을 함께 썼던 야3당, 지금은 대한신당까지 총 4개 당과 이른바 4+1 협의체 회의를 열어 한국당을 압박했습니다. 한국당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제1야당 대표가 목숨 걸고 투쟁 중인데 기어이 부의를 하는 건 금수만도 못한 야만의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오전 의원총회에서는 의원직 총사퇴나 전원 단식 돌입 또 총선 거부 등 강경 대응책들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교안 대표 벌써 단식 8일째입니다. 의식은 있지만 말을 거의 하지 못하고 감기 증세에 이틀 전부터는 단백뇨 증상까지 보이는 등 건강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라는 주변 권유가 이어지고 있지만 황 대표 의지가 워낙 완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대치 분위기 속에 여야 3당 원내대표 사흘 연속 만나고 있는데 오늘 선거법에 이어 다음 달 2일과 3일 새해 예산안과 사법개혁 법안이 잇따라 국회 본회의에 오르는 만큼 산 넘어 산입니다. 예, 그리고 청와대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오늘 불거졌는데요.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인데 정치권도 시끄럽죠. 네, 이번 의혹 간단히 설명하면 경찰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표적 수사했고 수사에 단서가 된 첩보를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실이 건넸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청와대가 공권력을 동원해버린 희대의 선거 사기 행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신을 꺾고 당선된 송철호 현재 울산시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고 심지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후원 회장이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비위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관련 기관에 넘긴다면서 당연한 절차를 마치 하명 수사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총지휘했던 황운하 현 대전경찰청장도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청 본청에서 첩보를 하달받았을 뿐 첩보의 원천이 어딘지 생산 경위가 어떤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내년 출마를 준비 중인 황 청장 공천을 대가로 김기현 전 시장을 수사했다 이런 의혹에는 소설이고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국당이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낸 상황에서 검찰 수사의 진행 상황과 맞물려 논란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데이터 3법 가운데 처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에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통계 작성이나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데이터 3법은 개인과 기업이 수집,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확대해서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법안으로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이들 법안에 조속한 처리를 합의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이른바 민식이법. 오늘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은 넘었습니다. 스쿨존 내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신호등 그리고 과속 방지턱, 속도 제한 표지 등을 우선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들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국회를 찾아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직접 보고 오시죠. 제발 웬만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물에 빠진 애들 지금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아유, 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건져만 주세요. 건져만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니, 지난번에도 우리가 자유한국당이 투조적으로 민식이 법을 통과시켰잖아요. 네, 그래서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법소위 좀 열어주세요. 예. 내일 28일 법안소위에서만 우리 행안위 법안소위만 통과되면 아무리 여러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연내 통과는 확실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아이들과 관련된 법은 다 개정돼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묶어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국과 일본의 기업과 국민이 기금을 내서 재단을 설치한 뒤에 이 재단에서 위자료를 지급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 의장은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현재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을 기억인권재단으로 격상하고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기부금과 화해치유재단의 잔액 60억 원으로 재단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모은 돈은 현재 소송을 진행하는 피해자와 향후 1년 6개월 동안 피해 신청을 하는 사람들에게 위자료로 지급이 되는데 위자료를 지급하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대신 변제된 것으로 간주하고 1년 반이 지나면 피해 신청 시효가 소멸됩니다. 문 의장은 법안 제안 이유로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정당하지만 한일 외교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입법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단체들은 대법원 판결을 훼손하는 반인권적 입법 추진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와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대일 과거 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등 피해자 단체와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번 법안이 피해자 중심으로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본적인 성찰조차 담겨있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양국 기업과 민간의 기부금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건 일본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흐리고 무효화된 2015년 위안부 합의를 되살리려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아세안 정상 외교가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올해 처음 열린 한 메콩 정상회의에선 양측 협력 방향을 제시한 한강 메콩강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선언이 사람 중심의 평화, 번영 동반자를 향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언론 발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메콩 국가들의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메콩 국가들의 성장과 함께하고 미래 상생 번영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하며 협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메콩과 한국은 상호 경험을 공유하며 공동 번영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메콩과 한국은 사람이 행복한 평화와 상생 번영의 동아시아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정상회의의 결과 문서로 채택한 한강 메콩강 선언은 경제 협력을 넘어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동반자로 가는 이정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독도 헬기 추락 사고 범정부 현장 수습 지원단은 오늘 새벽 0시 5분쯤 동체가 발견된 지점에서 789m 떨어진 곳에서 중앙 119 구조본부 소속 31살 배모 구조대원의 바지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바지가 발견된 곳 100m 주변을 정밀 탐색했음에도 실종자나 다른 물품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색 당국은 지난달 31일 밤 응급 환자와 소방대원 등 7명이 탄 중앙 119 구조본부 소속 소방 헬기 한 대가 독도 인근 바다에 추락한 뒤 28일째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제주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한 대성호와 청진호 실종자 수색이 기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경은 해군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수중 탐사 장비를 지원받아 대성호 선수와 실종자 11명을 찾으려고 했지만 높은 파도와 빠른 유속으로 투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진호 실종자 66살 최모 씨 수색에도 해경과 해군 경비함 등 6척과 항공기 1대가 투입됐지만 궂은 날씨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수색 해역에 풍랑특보가 발효될 예정이어서 실종자 야간 수색 작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안에 결정이 됩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윤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찰 무마 부탁하신 윗선이 누굽니까? 받으신 금품 대가성 없다고 했는데 입장 그대로입니까? 조 전 장관보다 윗선 있습니까? 유 전 부시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에서 근무하던 2016년부터 금융업체로부터 자녀 유학비와 골프채 등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고 동생 취업을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 대가로 해당 업체가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받도록 하는 등 편의를 봐준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취임한 후에도 수백만 원대 금품을 받은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에 대해 유 전 부시장은 금품의 대가성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유 전 부시장 개인 비위를 넘어 지난 2017년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이후 영전을 거듭한 배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최근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 등 당시 감찰 라인을 불러 이른바 윗선의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는지 캐물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국 전 민정수석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 전 수석은 지난해 국회에서 당시 유 전 부시장 비위 첩보의 근거가 부족했다며 감찰 무마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첩보를 조사를 한 결과 그 비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은 가운데 유 전 부시장의 신병 확보 여부가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안유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언론사가 주는 각종 상을 받으면서 수십억 원을 지출하는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민주연합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이른바 돈 주고 상 받기 관행으로 지난 5년 동안 막대한 세금이 낭비됐다면서 감사원의 위법성을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11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최근 5년간 지자체와 공공기관 210여 곳이 언론사 등으로부터 1,100여 개의 상을 받고 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93억 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사회 문제를 부각하고 있는 혐오 표현의 심각성을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한독 공동 컨퍼런스가 개최됐습니다.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독일 청소년 미디어 보호위원회는 오늘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혐오를 넘어 공존의 사회로 가기 위한 방안과 혐오 표현의 규제라는 주제로 공동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선 강상현 방심위원장과 볼프강 크라이시 독일 청소년 미디어 보호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양국의 미디어 전문가가 참여를 해 양국의 혐오 표현 내용과 문제를 공유하고 혐오 표현 예방과 대응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북 익산시 장전마을의 집단 암 발병과 관련해 사과했습니다. 이 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럽다면서 역대 정부를 대신해 주민과 국민 여러분께 엄중히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환경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주민 건강에 문제가 생겼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지역은 선제적으로 건강 영향을 조사하고 환경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교육부가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오는 2025년에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는 정부 방침의 철회를 요구하며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운영하고 있는 외고, 국제고 폐지 정책을 당장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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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외고 교장과 학부모들이 모여 정부의 일반고 전환 추진에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외고 설립 목적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교육부 논리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1월 7일 교육부 장관이 2025년 외국어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여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크게 착오적이고 반교육적인 포퓰리즘으로 규정한다.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교장들은 지난 16일 미리 만나 연합회를 구성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법정 투쟁도 예고했습니다. 외고나 자사고나 국제고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안별로 해서 연대해서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하지만 반대 의견이 많다고 개정안이 철회될 가능성은 매우 작습니다. 교육부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설립 운영 근거 조항을 없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 사항은 오는 2025년 3월 1일 시행됩니다. 입법 예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로 40일 동안 의견을 모읍니다. 교육부는 내년 2월쯤 시행령 개정을 마칠 방침인데 여기에 맞춰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헌법 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YTN 김종길입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얘기인데요. 만약에 북한과 전쟁을 한다면 최대 1억 명이 사망할 수도 있다고 여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맹인 한국에 너무 퍼준다는 인식 아래 과도한 방위비 압박도 하고 있지만 미 주요 언론 등에선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가 전합니다. 현지 시각 26일 출간된 미국의 전기작가 더그 웨드가 쓴 트럼프의 백악관 안에서란 책입니다. 이 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전쟁을 한다면 최대 1억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집권 초기 북한에 초강경 수사를 쏟아낸 것은 그만큼 북핵 위기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이후 대화 국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전쟁 종전을 분명한 목표로 제시하는 친서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등 동맹들에 대해 강경하고 계산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미국이 한국에 4만 명의 군인을 상시 주둔시키고 있으면서도 한국 방어에 한 해 45억 달러를 쓰는데 정말 많은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대폭 증액 압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미국 주요 언론과 조야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각 26일 미군 병력 철수 협박은 동맹들이 자체 방위력 개발에 착수하도록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는 핵무장론 제기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시한파 미국 언론인과 미 행정부 전직 관리도 어마어마한 방위비 인상 요구가 동맹 영토에서 대규모 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촉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미국 워싱턴 DC 일대에서 영공 침범 의심 경보가 울리면서 백악관과 의회가 폐쇄되는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는 현지 시각으로 26일 오전 전파 탐지기에 무엇인가가 포착돼 워싱턴 영공에 근접한 물체를 파악하기 위해 해안경비대 헬리콥터를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주방위사령부는 그러나 요격할 대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의심 경보로 백악관은 1시간 동안 폐쇄됐으며 미 의회에는 30분가량 소개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정규리그 일정의 약 3분의 1을 마친 프로농구가 짧은 휴식기에 돌입했습니다. 외국인 선수의 활약에 좌지우지되던 모습은 사라지고 젊고 빠른 국내 선수들이 급성장하면서 뜨거운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로농구를 대표하는 차세대 스타 송교창의 호쾌한 원핸드 덩크슛입니다. 거침없이 내달려 외국인 선수를 앞에 두고 덩크슛을 내리찍는 모습은
예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장면입니다. 분위기가 좀 다운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덩크로 인해 가지고 좀 팀 분위기를 살리자 하는 취지에서 했는데 좀 좋았던 결과를 나온 것 같습니다. 송교창은 올 시즌 국내 선수 중 가장 많은 경기당 평균 15.9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석점슛 성공률도 47.2%로 전체 1위일 정도로 외곽슛 능력까지 갖췄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프로에 뛰어든 지 5시즌 만에 프로농구를 대표하는 스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농구 대통령 허재 전 감독의 아들 허훈의 활약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 경기에서 9개의 석점슛을 연달아 터뜨리는 등 매경기 평균 15.8득점을 기록하며 1라운드 MVP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어시스트 부문에서도 전체 1위를 달리는 등 경기를 조율하는 능력도 한층 성장한 모습입니다. 시즌 초반 선두를 달리는 SK는 최준용이 화려한 쇼맨십으로 인기몰이 중입니다. 석점슛 2위, 국내 선수 리바운드 2위에 오를 정도로 쇼맨십 못지않은 실력까지 갖춰 팬들의 뜨거운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수 출전 시간을 줄이며 용병 노름이라는 오명을 벗어던진 프로농구. 새로운 국내 스타들의 도약과 함께 관중이 30%나 증가하는 등 새로운 중흥기를 맞고 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프로야구 한화의 마무리 투수 정우람이 4년 총 39억 원의 자유계약 선수 계약을 했습니다. 2015년 말 FA 자격을 얻어서 한화와 4년 84억 원에 계약했던 정우람은 다시 한화에서 4년을 더 뛰게 됐습니다. 정우람은 지난 4시즌 동안 229경기에 등판해 23승 15패 103세이브를 기록하며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마무리 투수로 활약했습니다. 세계 반도핑기구 와다가 러시아의 올림픽 등 메이저 국제대회 출전과 개최를 4년 동안 금지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과 영국 BBC 등 외신은 와다가 다음 달 9일 파리에서 집행위원회 특별회의를 열고 러시아 반도핑위원회의 4년 자격정지 처분을 결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반도핑위원회가 2014년 소치 올림픽 당시 실시한 약물 검사 데이터를 지난 1월 와다에 제출했는데 일부 데이터가 삭제되고 조작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만약 와다의 제안을 IOC가 받아들이면 러시아는 4년 동안 주요 국제대회도 개최할 수 없고 내년 도쿄올림픽의 출전도 금지됩니다. 네, 아쉽지만 가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어제보다 한층 쌀쌀해지면서 겨울이 오고 있음이 실감나는데요.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0.9도, 낮 기온은 6.8도에 그쳤습니다. 내일도 쌀쌀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은 9도로 오늘보다 높겠지만 10도 선을 밑돌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모습입니다. 제주 지역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산발적으로 오고 있고요. 제주 지역은 오늘 밤까지 비가 온 뒤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안 지역은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특히 영동 지역에 최고 60mm의 많은 비가 오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 지역은 최고 30cm의 폭설이 올 것으로 보여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간 지역도 최고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눈에 대한 대비도 철저하게 해두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기온이 1도, 청주는 0도, 대전 영하 2도로 내륙 일부 지역은 영하권 추위를 보이는 곳도 있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9도, 대구 11도, 광주 13도로 1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일요일엔 전국에 비나 눈이 오겠고 다음 주 초반에는 영하 4도까지 떨어지면서 겨울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뉴스큐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